2월 20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흐르다가 후반부에 눈이 오면서 약간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경우였습니다. 일요 경마 역시 안쪽에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일요 경마에서도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승하지 못하고 일요경마 안토니오 기수하고 그 다음에 김용근 기수, 토요경마에서 입상했던 기수들을 한 번 더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충막감이 없습니다. 완벽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 좋고 또 전기 유리한 마필 놓고 한번 꼭 승리하는 경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안쪽에서 좀 편하게 전개해야 되는 마필인데요. 2번마 컴플리트 웨펀이 되겠습니다. 주중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센의 자마인데 490kg가 나는 고구의 마필입니다. 원래 한센의 자마들이 뭐 440kg 많이 나가야 450kg 나가는 말들이 수두룩한데 이번마 컴플리트 웨펀은 490kg까지 나갑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걸음걸이를 많이 늘렸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거리 1000m 경주가 없기 때문에 1200m에서도 안쪽 게이트에 선행하는 말이 상당히 유리해요. 국내산 5등급 용호지마랑 병합주기 하는데 이 병합쪽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거고요. 용호지마가 6등급 경주에서 2착 이렇게 와가지고 지난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도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센 말과 지금 같이 병합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막 컴플리트 웨펀에는 안정적인 충막감이다. 지금 컴플리트 웨펀이 용호지마, 금성세계 상당히 발빠른 말빌들과 병합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꼭 가져가야 되는 2번마 컴플리트 웨펀이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11번마 은혜도 일단 좋습니다. 은혜도 좋은데 왜 은혜는 모래를 맞지 않고 약간 전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발주대 안에서 요동을 하면서 스타트에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차까지 올라왔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일단 안토니오가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이에요. 2번은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가고 그 뒤에 11번만 은혜가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인데 얘는 일단은 지난번 발주대 안에서 요동했던 거 그거의 실패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저는 일단 11번보다는 8번만 골든 스쿠프가 가장 세게 보입니다. 얘는 디터미네이션,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두 번의 경기를 이제 모래도 적응하고 스타트 능력도 보강하고 많은 걸 보강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기 2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인 만큼 2번 8번 쪽에 우리는 주령받고 때리고 들어갑니다. 11번만 은혜만 받쳐가면 되겠습니다. 2번 11번이 현장에서 약간 뭐 3배 4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2번 8번 2번 11번 이렇게 두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6등급의 1200m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안쪽에 1번마 그랜드 파워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도 보강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번 편성에서도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는 기수인데 요게 이번에 조교 때 많이 올라온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강한 조교를 하고 수요일날 두 바퀴씩 돌리는 강훈련도 하고 목요일날은 딱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엔 스포 조교 2번씩 하면서 더욱더 준비를 많이 했고요. 최근 하만식 기수가 약간 주춤되고 있는데 능력 기수이기 때문에 살아났을 때는 꼭 봐야 되는 마필이 1번 막 그랜드 파워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조교 때 모습을 보시면은 채찍도 들지 않고 탑니다. 앞에도 꽂아놓고 탈 정도로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지난번보다 약간 체중을 좀 더 뺐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1번마 그랜드 파워 요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은 인기마보다 복병마에 좀 더 눈이 가는 마필이 12번마 PNS 찬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2등급 에이스 파워의 동생인데 지금 효정이가 김정준 기수랑 박현우 기수랑 다 타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워낙에 빠른 마필들과 싸우다 보니까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PNS 찬스는 1번을 보내놓고 3선, 4선에서 안쪽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라는 거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른 말들이 없고 또 안쪽에 있는 말들도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12번마 PNS 찬스가 일단 붙을 수 있는 세력이다. 1번, 12번의 막군이 기본 막군이 돼야 되겠고요. 3번마 스카이 팡팡도 배당 마필입니다. 이거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마지막에 추임력은 얘가 가장 좋아요. 일단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래를 일단 다 맞아봤고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는 스타트 능력이 무조건 빨라집니다. 토요경마에서 천운이라는 마필, 박병훈 기사가 탔던 마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필도 최근 계속적으로 라스트에 취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필들이 토요경마에서는 선행을 가잖아요. 일단 3번마 스카이 팡팡도 스타트 능력이 일단 보강됐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런던 파워가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노리는 이유가 뭐냐면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마필들. 그러니까 채찍을 때려도 반응이 없는 마필들 반면 11번마 런던 파워는 채찍을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요. 그만큼 추임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변화의 폭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1번만 런던 파워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1번, 12번, 3번, 1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피크레이지가 출전을 합니다. 여기 뭐 11번마 테이크머니도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해야 되는 마필. 6번과 11번은 현장에서 체중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번마 피크레이지는 이게 이제 이스트제트의 지금 국내산 1등급에서 강자급의 마필이죠. 이스트제트의 동생이라서 상당히 좀 눈여겨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송재철이가 타고 매번 깨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안토니오를 불러다가 기승을 시켰습니다. 3번 다 조교 때 이상이 없었고요. 3번 다 조교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행을 가는 조건은 맞아요. 근데 최근 1300m에서 걸음거리가 확실히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외곽에서 12번마 마이너스 체템프가 선행식으로 전개해버리고 안쪽에 1번마 장군별이 선행을 가면 6번마 피크레이지도 장담을 못해요. 여기 이제 압도적인 1위 마필인데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 조교 때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지금도 뭐 전반부에 나는 은혜랑 지금 같이 병합 조교를 하는데 딱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다. 3번의 경주에서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1번마 장군별 얘도 뭐 매니피의 자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얘도 뭐 경매 시장에 나왔다면 1억을 넘게 받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승부를 한번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이. 이번에 뭐 하만식기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얘는 일단 적응력을 좀 더 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세게 보는 마필, 레이스 흐름을 타고 가는 마필은 3번마 한강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6번, 1번, 외곽 게이트에는 12번 이런 말들이 선두권에 일단 치고 갈 겁니다. 근데 3번마 한강보스는 박태종 기수가 11월 6일 때 이 1000m 경주에서 바닥권에 있다가 라스트 끝걸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도 안쪽에 약 갇혀버리면서 발주 부분이 안 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목요일날 발주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6번, 1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지만은 그 뒤에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는 마필이 3번 한강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임력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안쪽이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인공지수 완전히 모래를 다 맞아봤어요. 유성환 기수가 등자를 짧게 받고 조교를 다 해놓았던 마필입니다. 흐름도 이번 경주는 5선 6선까지 월요일날 국내산 6등 콩코드 스피어드랑 병합 조교 일단 다 마쳤습니다. 월요일 조교 지금 보시면은 콩코드 스포트랑 지금 같이 병합 조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집중력과 몰고 가는 힘이 좀 부족했던 반면 이번에는 상당히 좋아졌다. 요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을 저는 세게 보고, 그 다음에 외곽에 12번 아이더스 캠프도 직전 3선 외곽 전개를 했거든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했을 때 좀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요거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받치는 맞권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경주는 안쪽에는 3번만 한강보수, 요게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3번만 퍼스트로드,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레이스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리 선정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경주 편성이죠. 최근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입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13번만 퍼스트로드는 지난번에 너무 무리한 전개를 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고 11월 27일 정도만큼만 뛰면 돼요. 근데 이번에도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1월 16일에 13번 게이트, 이번에도 13번 게이트 얘도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7번마 갈색 향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얘도 전개 자체가 전혀 안 풀렸던 마필이고 3코너 부분에서 등자까지 빠지면서 김동수 기수가 주춤거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도 외곽으로 무빙을 뜨고 4차까지 왔던 마필입니다. 전개 전혀 안 풀렸고 뭐 5마리 뭐 4마리 밖으로, 근데 중속에서 끌고 가는 힘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11월 20일처럼 아예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돼요.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7번 막 갈색 향기가 저는 가장 좋은 마필로 판단됩니다. 김동수의 실수를 다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안쪽에 있는 3번만 남산 열매가 되겠습니다.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금 이거 포위평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지금 42주의 공백 때문에 아예 좀 안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협근도 다 해지하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는 10번 이런 말들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요것도 5월 1일날 빅토리아 기수가 탔을 때 14초 1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3번만 남산열배 요거까지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999 배당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조금 더 체중을 좀 빼고 나오는 게 좋겠죠. 요거 지금 안토니오가 지금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42주 공백이기 때문에 전혀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주행검사 때의 재검 때 주행검사 때 모습, 그리고 지금 끌고 가는 힘, 최근 안토니오 기수가 앞선에서 계속 밀어붙여서 해결했던 그런 느낌이라면 3번마 남산열배 요거 가져가야 됩니다. 원래 안토니오 기수는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살, 7살 때부터 말을 탔던 기수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앉아서 타고 서서 타는 게 워낙에 좀 뭐라 그럴까 적응력이 좀 좋은 거죠. 워낙에 되게 잘 타고 또 이렇게 서서 타는 이유는 말이 몰고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교를 하는 겁니다. 3번만 남산열매 요거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마 티나도 일단 앞선에 붙으면 되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암말 경주 편성에 지금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인데요. 얘도 계속적으로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11번까지는 가져갑니다. 일단 7번을 놓고 3번, 1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르경마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경주 편성. 와, 이거 어떤 말을 놓고 때려도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 마필보다는 복병마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마 천마 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근이가 타고 이현종 기수가 타고 김용근 기수가 탔을 때는 역시 뭐 초반에서 자리 싸움에서 뭉치면서 약간 샌드위치 되면서 후미권으로 약간 밀려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그냥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쿨 프린세스나 이런 말들한테 또 이마신 정도 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문성혁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었고 조교도 최근 들어서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또 이거 포임 마필이기 때문에 교배료가 75,000불입니다. 마필 가격으로 솔직히 따지면 지금 경매가 4천만원짜리인데 말로 따지면은 교배료가 75,000불이면은 교배료도 못 받고 지금 판 거예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가는 대로 일단 1300m, 1200m보다는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1300m 훨씬 더 좋아요. 앞선이 약간 경합식으로 전개했을 때 올라오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3번마 퀵클리런이 되겠습니다. 얘도 일단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테이크 차지인데 장한데 경매가 5천만원짜리입니다. 데뷔전에서 다 보여줬죠. 3마신을 여유롭게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선입 외곽 전개에서 따라갈 수 있고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굳이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안쪽에 3번의 큐피드 윈더가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엄청나게 추진을 해가지고 앞선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4번마 퀵클리런도 훨씬 더 빠르고요. 그렇다면 4번이 앞선을 일단 자강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에 일단 말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3번도 큐피드 윈더도 지금 5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 조교를 못 하더라고요. 말이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2번을 했는데 이번엔 스포 조교를 안 했어. 최원준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냥 컨디션만 맞춰서, 그러니까 워낙에 뭐 선행형 마필들은 이 컨디션만 맞춰서 조교를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캡피드 웬더도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지난번보다 조교가 많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조교를 보면 9보만 조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9보만. 지금 월요일날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관리사가 그냥 이대로만 조교를 하고 끝냈습니다. 3번마 큐피드 원더는 일단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다. 이게 인기 2위로 팔리거든요. 일단 요거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10번마 레전드 삭스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휘양 갔다 와가지고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그냥 실전 적응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장에서 기수가 바뀔 겁니다. 일단은 여기 뭐 김용근 기수도 있고 다른 기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다 모래를 먼저보고 검증이 좀 끝났다고 판단되면 되고요. 6번마 섀도우퀸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이용호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 그러니까 거의 안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올라왔거든요.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뒷다리 힘을 좀 더 많이 보강했습니다. 뒷다리 힘을 어느 때보다 많이 보강했어요. 섀도우퀸 지금 뭐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걸음걸이를 늘려놨던 마필입니다. 약간 지금 관리사가 좀 대가를 똑바로 못 몰리고 좀 추진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물고 가죠. 그러니까 물고 가게끔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발에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목요일날은 제가를 잘못 씌워가지고 좀 나와서 조교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내산 4등급 루미네 스킨 지금 이거하고 섀도우퀸하고 좀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6번, 8번, 10번 4번, 6번, 8번, 10번 이렇게 4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눈에 들어온 마필 놓고 때리면 됩니다. 의외로 어려운 경제 편성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의 첫 번째 승부처, 전반부에 좀 자신있게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전반부에는 컨디션 점검하고 주로도 파악도 한번 해보고 후반부에 한번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0번마 케인 라이트, 요게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얘는 일단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뭐 여기에 뭐 선행식으로 전개도 가능하고 10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에서 다비드 기술을 불러다가 이번에 기승을 시키는데 직접 조교를 다 했습니다. 조교를 KN 라이트가 확실한 조교를 다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올라왔고,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말들이 없어요. 외곽에 뭐 12번, 13번 요런 말인데 지금 뭐 국내산 4등급 질주의 끔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걸음걸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10번마 KN 라이트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조교 때 보시면 잘 갑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에서 스포 조교를 가장 많이 했던 마필이 10번마 케인 라이트가 되겠어요. 잘 가죠. 연일 병합 조교도 하고 다비드 기수도 이제 성적이 나올 때가 됐잖아요. 요거는 일단 후차권이 일단 난타전입니다. 난타전인데 일단 9번마 부스터 로켓이 팔리는데 얘도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4번씩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또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려. 근데 저는 10번 9번에 맞고는 저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요거 대끼리 뭐 3배 4배 나올 건데 요거 대끼리에 맞고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 2마리가 완전히 인기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한 방을 받치는 전력으로 하면서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그냥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10번 9번에 맞고는 공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 첫 번째 승부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충만감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대왕구가 되겠습니다. 대왕구가 되었는데 얘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번에 조교가 좀 약해요. 그리고 이 마필의 그 질병 내역을 보면 구절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놓아주지를 못하는 조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잡고서 이 구절려 때문에서 그러는지 그냥 꼭 잡고서 그냥 가게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가게끔 컨디션 점검을 하고 나와요. 구절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다시 다리 쪽에 질병이 생겨버리면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1400m는 상당히 좀 이런 구절염 질병 쪽에 있는 다리 쪽에 질병이 있을 때 좀 많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왕구 지금 뭐 구절염 때문에 좀 고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기마로 팔리는데 굳이 얘가 인기마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2번마 MJ 베스트도 일단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무빙식으로 떠가지고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13번 게이트에서 정말 전기가 풀리지도 않았음에도 일단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요.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예전에 보면 작년 10월 16일 날 보면 최강킨한테 3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일단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최근 두 번의 경주 역시 강한 상대들과 싸우면서도 입상했던 마필입니다. 3번마 티즈블레 역시 지난번에 골인하고 힘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골인하고 기수가 레이스를 전개할 때 스타트부터 뭐 스타트에서 100m까지 뭐 30%의 힘을 쓰고 그 다음에 100m 이후 4코너까지 뭐 30%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뭐 40%의 힘을 쓰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장충일 기수가 이 분배를 다 하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코차로 졌던 마필입니다. 1400m에 일단 경험도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렸고 최근 마무리 조교 때 힘도 좋아졌던 만큼 티즈블랙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2번과 3번 2번 3번을 좀 세게 보고요. 외곽 게이트는 10번만 명진데이도 일단 괜찮습니다. 일단 명진데이도 자기 타임에 일단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일단 얘는 일단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게 이게 단점이죠. 52.5에서 56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또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5번 했다면 이번에도 스포 조교를 5번씩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인기만데 충막감은 생각이 필요하고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슈퍼 액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변화의 폭이 시작됐고 이번에 조교 보시면은 정정희 기수는 확실히 완벽하게 뭐 선행마를 타던가 그 다음에 뭐 복병마를 타던가 인기마의 선입권에서 타고 들어오는 말들은 잘 못하더라고. 근데 이거 슈퍼 액터는 최평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없어 보여요. 요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조교를 상당히 수요일날 목요일날 관리사가 또 잘했고 월요일날 이제 정정희 기수가 이제 조교를 하는 겁니다. 천비성기 오늘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잖아요. 천비성은 이제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되는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슈퍼 액톤하고 같이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아요. 요 정도면 천비성하고 거의 대등한 발걸음이면 여기서는 봐야 돼.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3번, 10번, 12번 2번, 3번, 10번, 12번 요렇게 4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총막감은 일단 정할게요. 일단 제가 보는 말 4두 2번, 3번, 10번, 12번 이렇게 4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8경주하고 9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3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아가는데 자, 일단 4번마 조이풀럭키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최범현이의 단점이죠. 딱 이런 스타일의 마필들은 깨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최범현 기수하고 몰로 기수의 단점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은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돌던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은 선행을 가지 않았을 때는 따라가면서 안쪽에 처박혀 놓던가 둘 중에 하면서 최범현 기수의 인기마들이 상당히 많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4번마 조이풀 K는 제가 주중에 방송을 화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개인 대염을 앓고 있는 마필입니다. 개인 대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교 때에 강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막상 놓아줘도 확실한 변화의 폭은 가져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범현이가 조교하는 모습 보면 확실하게 말이 이렇게 이 정도 가면은 혼합 4등급 말이면 좀 끌고 가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놓아주지를 못해요. 월요일날 잠깐 한번 관리사가 놓아줬거든요. 근데 얘가 개인 대염이 있다는 거. 딱 받치는 막권 정도만 지금 국내선 5등급 레전드 싹트한테 밀리는 겁니다. 개인 대염 때문에 여기서 채찍을 막 때려가지고 덤도 붙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요. 5등급 말들하고 비슷한다는 거는 혼합 4등급에서는 생각이 필요한다 판단되고 9번만 럭키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맨날 늑발을 하죠. 맨날 늑발을 해서 1400m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1700m까지 거리를 늘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럭키 형을 뒤로 돌리면서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매번 발주대에서 잠자다가 날아와요. 다른 마필들은 먼저 나가려고 막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럭키 형은
매번 늪밟기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4번과 9번의 대끼리 맞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놓고 때린 충막감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고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복병마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번에 조기 때 확실히 올라왔어요. 거기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뭐 깔끔하게 세 방의 맞곤으로 적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 경마에서는 따박따박 맞힐 수 있는 경주 요걸 선정을 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8경주하고 9경주 요거 연타로 이제 승부처를 가져가는데 제가 웬만하면 연타로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진짜 한번 연타로 때려서 먹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요걸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상당히 공부도 많이 투자했던 경주 편성이고요.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2번마 정문볼트가 출전을 합니다. 근데 정문볼트가 인기 한 6위, 7위로 팔리더라고요. 요거 이제 김용근이가 타고 있어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발 늪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거는 늪발을 해가지고 그냥 후미권에 있다가 라스트에 딱 때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냥 차분하게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용근이가 토요경마의 9필승처럼 그렇게 타줘야 되는 걸 일단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2번은 일단 배당 마필로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요. 일단 안쪽에 뭐 스터디 챔피언, 여기에 뭐 7번마 스파플래터너, 6번마 백색광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6번마 백색광채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8, 지난번에 볼트맨 바이킹스톰 이런 말들한테 일단 깨졌습니다. 근데 의외로 선전하면서 좀 많이 띄워줬다고 판단돼요. 근데 트리플 킹덤한테 3마신을 이겼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얘를 놓고 때릴 수는 없어요. 최범현이를. 그렇다면 이제 복병마를 놓고 한번 공략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1800m를 준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마방에서 왜 1800m를 썼냐고 물어봤더니 요거는 장거리형 마필이다. 1200, 1300m보다는 장거리가 훨씬 낫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 경주에 형성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주 편성은 충막감만 잘 잡으면 돼요. 충막감 잘 잡고 현장에서 8경주, 9경주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화 최강게임 최강 유승환 기수가 타고 두 번의 경주에 실패를 했고 근데 두 번의 경주 다 스타트 능력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초일 기수가 다른 말들이 없는 선행형 말들이 없는 경주에서 안쪽에서 선행을 갔고요. 거기에 선행을 가면서 발걸음이 확실히 더 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장초일 기수가 조교했던 마필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마필로 판단되는데요. 길게 너무나 잘 갑니다. 길게 너무나 잘 가고 뒷다리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제가 봐서는 치프 인디하고도 이제 맞닿을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유승환 기수가 좀 짜는 거죠. 유승환 기수가 대상 경주에서는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초일 기수가 그렇게 타면서 좀 계속적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선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냥 밀어서 갈 것으로 보여요. 2번마 최강 게임. 1번마 큐피드 베이비 역시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죠. 요것도 일단은 지난번에 최근에 세 번의 경주에 다 선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갈 수도 있고 2번이 그냥 밀어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역 기수는 장거리 경주에서 무리해서 선행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단거리 1200m, 1400m에서는 무리해서 선행을 가더라도
장거리 경주에서는 또 이역 기수는 좀 따라가는 기수예요. 1번마 큐피드 베이비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외곽이 12번마 어디 가나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최강 게임의 스타일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기수입니다.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지난번에 2000m에서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요게 유승환 기수가 김윤섭 쪽에서가 진짜 처음으로 예전에 그 마피를 그 위탁 맡기면서 대상경주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 김윤수 쪽에서가 진짜 뭐 10몇 년 만에 이걸 우승을 한 겁니다. 대상경주를. 솔직히 김윤수 쪽에서가 요거 우승을 안 했으면은 마방에 6월 말에 경고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가나 대상경주 우승하면서 그 경고를 좀 이제 떨쳐버렸는데, 12번도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얘는 따라가는 종계도 되잖아요. 편성을 보시면 안쪽에 1번과 2번이 가고, 여기에 뭐 붙으면 4번, 5번 정도? 요런 말들이 붙으는데, 추입 타이밍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아무리 봐도 2번, 12번, 2번, 12번의 막곤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3복승식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말은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베이는 일단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 보는 마필은 4번마 블루 마카롱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경주 지난번에 1800m 경주 첫 출전을 했는 마필인데요. 마지막에 추입력과 그리고 선입권에서 버티는 그림을 잘하는 마필입니다. 박우른 기수 역시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데, 블루 마카롱이 이번 조교 때 날라다녔습니다. 요거 지금 약간 혈통도 경매가 미국산 앞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거리 경주보다 장거리 경주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요즘 53조 김동철 주교사 마방의 말들도 하나씩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블루 마카롱 요거 괜찮습니다. 블루키톤이 토요경마에 취입형의 마필인데 그거 이제 입상은 실패했는데, 채찍을 때리니까 일단 잘 가요. 이 정도는 2등급 말들하고 추진해가지고 붙었으면은 버티는 그림, 다시 올라오는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12번에 일단 한방 막건이 맞고, 여기에 1번, 4번만 3복승식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3번만 라운드 파이터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단점은 있지만 마리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권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라운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조교 때 잘 뛰는 마필이 아닙니다. 조교 때 잘 뛰는 마필이 아니고, 이 마필은 실전에 잘 뛰는 마필이에요. 실전에. 실전에 잘 뛰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조교 때는 말이 좀 컨디션 점검만 하고, 실전에 되면 잘 뛰는 마필입니다. 1200m 13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은 있지만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3번 라운드 파이트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안정적인 충막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단거리 경주는, 그리고 또 부담중도 2kg뿐이 안 올랐어요. 57을 짊어지고도 입상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54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해볼만 하죠. 요거 해볼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말은 5번마 딕시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모이 쪽에서 마방의 말들이 7번마 레전드 데이도 있고 11번마 글로벌 캡틴이 있습니다. 레전드 데이는 지난번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임다미니가 탈 수 있는데 임다미니가 이걸 안 타고 5번마 딕시 어게인을 타요. 요 편성에서 13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이 딕시 어게인입니다. 요거 워낙에 임다빈이가 정말 조교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얘가 1200m에서는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1등급에 와서 계속적으로 좀 깨지고 있는 마필인데, 충분히 선행을 갔을 때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에 5가 강하게 밀었을 때는 13번이 무리해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5번이 선행을 가면 13번은 선입권의 차분에 갔다가 3코너 중반을 거쳐서 4코너를 돌면서 거기서 승부를 볼 거예요. 그러면 5번 마티시의 어겐더 안쪽에서는 버틸 수 있는 걸음이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뭐 9번마 마이티고는 워낙에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3.5kg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뭐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지만은 1등급에서 좀 하급 편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51이면은 감량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54.5, 이번에 51. 얘도 사정권의 전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13번, 5번, 9번 요 포지션에서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지는 경주는 아닙니다. 마지막 경주는 일단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 흐름이 딱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레전드 데이 같은 거는 연타로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진짜 안쪽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좀 혼존기가 있는 경주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집중을 하겠고, 좀 더 앞선에서 있는 모습에 있는 마필들을 공략하겠고, 또 토요 경마보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한번 준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